자, 이번에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라고 돼 있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 이게 이제 그냥 수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문자를 좀 이용해야 되니까 여기 보면은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라도 왜 3개짜리를 굳이 이렇게 써야 되는지 혹은 4개짜리나 5개짜리를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첫째 항은 A, 둘째 항은 A 플러스 D, 셋째 항은 A 플러스 2D, 그 다음은 A 더하기 3D, A 더하기 4D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거야. 그러면 어차피 D만큼씩 더해지는 상태나 혹은 D만큼 빼지는 상태나 똑같을 거니까 요 앞쪽에다가 몇 개를 더 써. A 앞에는 뭐가 있냐? 물론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A 빼기 3D, A 빼기 2D, A 빼기 D,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이와 같이 여러 개의 등차수를 이루는 숫자들이 존재하게 된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왜 3개를 이렇게 안 잡고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잖아. A랑 A 더하기 D랑 A 더하기 2D 3개를 이렇게 잡아도 상관이 없는데 굳이 A-D, A 플러스 D로 잡는 이유가 3개를 더했을 때 A-D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D 이렇게 3개를 더해봤을 때 D 문자가 하나라도 정리가 되는 것이 계산하기가 편하다 이거야. 그러면 왜 4개짜리는 D만큼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2D만큼 차이가 나냐? A 빼기 3D, A 빼기 D, A 더하기 D, A 더하기 3D 당연히 일정한 차이를 갖기만 하면 등차 수열이 되기 때문에 꼭 D만큼씩 더해주거나 빼줄 필요는 없다. 그냥 등차 수열을 이루는 4개의 숫자를 잡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거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4개를 모두 더했을 때 D라도 사라지는 것이 계산하기가 편하다 해서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를 이렇게 잡았을 뿐이라고. 의미 없다. 오케이?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3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러면 3개의 숫자를 어떻게 잡으라고? A-D, A 플러스 D 이렇게 잡아놓고 3개를 더하면 15가 된다. 첫 번째로 3개를 더했을 때는 15가 된대. 그러면 D가 사라지면서 A가 5라고 일단 나오는 거지. 3개를 제곱의 합 3개를 각각의 제곱을 해서 더하면 그러면 A-D의 제곱에다가 A의 제곱에다가 A 플러스 D를 제곱해서 더하면 83이라고 했는데 전개해서 일단 정리해보면 2AD가 사라지고 3A 제곱에다가 2D 제곱만 남아. 이렇게 정리한 거야 이거 정리. 근데 A가 5였으니까 얘가 얼마냐면 75야. 결과적으로 2D의 제곱은 8이었을 거고 그러면 D는 2 또는 마이너스 2였겠다. 자, D가 2개가 나왔는데 그럼 답이 2개냐? 써봐.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3개를 잡아놨잖아. D를 2로 잡았을 때 A가 5였으니까 5-2, 5 플러스 2 A 빼기 D, A 플러스 D 이렇게 잡는 거랑 D를 마이너스 2로 잡았을 때 5 더하기 2, 5 마이너스 2 이렇게 3개를 잡는 거랑 차이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그냥 3개의 숫자를 결과적으로
357 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요게 7번 문제야. 7번 문제. 자, 그 다음에 8번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세 근이 등차 수열이었대. 세 근이 등차 수열. 원래 세 근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잡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긴 하지만 세 근이 등차 수열이니까 A-D, A 플러스 D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알파, 베타, 감마. 알았지? 알파, 베타, 감마야.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근과 계수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지금. 그러면 D가 사라져서 A가 1이 나왔는데 그럼 A는 뭐냐? 현재 여기에서 봐봐. 여기에서 베타가 A잖아. 베타가 뭐야? 근이지. 근은 X의 값을 얘기한다 이거야. X에다 1을 집어넣어라 이 말이잖아. X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K를 찾을 수가 있다. 자, 만약에 참고 그지? 참고 AX의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 이런 3차 방정식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A분의 C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자, 이 정도 그냥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할 수도 있다. 요게 8번. 자, 그 다음에 9번인데 등차수를 이루고 있는 4개의 숫자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A-3D, A-D, A 플러스 D, A 더하기 3D 이렇게 4개를 일단 잡아놓고 더해보래. 4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 4A가 될 건데 그게 36이었고 그러면 A는 일단 9가 된 거지. 가운데 두 수의 곱이 그럼 가운데 있는 두 수의 곱이 처음과 마지막 수의 곱보다 처음과 마지막 수의 곱보다 72가 크대. 다시 한번 써보면 가운데 두 개를 곱하면 양 끝에 두 개를 곱한 것보다 72가 더 크니까 반대쪽에다 71을 더해서 같다고 해야 되는 거지. 합차 전개해 보면 a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 9d제곱 더하기 72가 되고 a제곱은 사라져서 8d제곱은 72였다 이거야. 그러면 d의 제곱이 9잖아. d는 뭐가 된다? 3 또는 마이너스 3인데 앞에서 이미 한번 해봐서 알지만 d는 그냥 3이라고 하자 이거야. a는 9. 결과적으로 4개의 숫자 a 빼기 3d a 빼기 d a 더하기 d a 더하기 3d 이렇게 해서 4개의 숫자를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 자, 10번에 원을 지금 5등분 해놨잖아. 5등분인데 등분이 아니지. 원을 5개로 나눠놨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15인 원. 그러면 전체 넓이가 얼마야? 15제곱파이 225파이. 전체 넓이는 225파인데 부채꼴을 5개로 나눴을 때 등차 수열이 된대. 그러면 가장 작은 거부터 예를 들어서 얘가 제일 작다 그러면 A-2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2D라고 5개를 생각하고 가장 큰 부채꼴의 넓이가 가장 작은 부채꼴의 넓이의 2배와 같다 이거야.
그러면 얘가 2a-4d가 되고 a는 a끼리 d는 d끼리 정리해 보니까 6d는 a가 됐어. 자, a가 6d래. a가 6d니까 사실은 얘는 어떤 그림인지 알겠지. 근데 전체를 다 더하면 어떻게 돼? 이거 5개 다 더해라 이거야. 5개. 5개 다 더하면 5a인데 5a가 225파이야. 전체 넓이. 그러면 5로 나눌 수가 있잖아. a가 45파이야. 그러면 d는 뭐가 돼? 6분의 45파이가 돼야지. 왜? 6d는 a였으니까. 해서 가장 큰 부채꼴의 넓이, 가장 큰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a 플러스 2d의 넓이는 얼마냐? a는 45파이고 2d 이거는 사실 3으로 나눠서 2분의 15파인데 2d니까 15파이잖아. 그래서 60파이였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를 또는 네 수 혹은 5개의 수를 잡는 방법을 잠깐 연습해보고, 자, 이번 시간에 중요한 내용은 등차 중앙인데 사실 등차 중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거지. 기본적인 문제에서도 쓰이지만 응용이 되는 파트 또 하나, 뒤에 나가서 등차수열의 합을 이용할 때도 등차 중앙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다. 등차 중앙이 뭐냐면 ABC가 등차 수열이라면 가운데 항의 2배가 앞뒤 항의 합과 같더라 이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6, 5만큼씩 커진다. 5는 좀 너무 단순한가? 2에서 7씩 커진다고 해봐. 7씩 이렇게 커져. 7 이해됐지 요거? 예를 들어서 7씩 이렇게 커진다. 같은 간격으로 3개를 잡어. 가운데 항의 2배는 앞뒤 항의 합이다. 아무거나 3개를 잡으라고. 가운데 항의 2배는 앞뒤 항의 합이다. 이렇게 봐도 되고, 또는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안 잡고 하나 둘 셋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퐁당퐁당 한 칸씩 한 칸씩 넘어가서, 그러면 가운데 항의 2배가 앞뒤 항의 합과 같다. 이런 성질을 등차 수열의 기본적인 성질 중에 하나야. 이게 등차 중앙이라는 건데 가운데 항의 2배는 앞뒤 항의 합이었다. 자, 문제 한번 봐봐. x랑 x제곱 마이너스 1이랑 2x 더하기 3이 등차 수열이래. 그러면 가운데 것의 2배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의 합이다 이거잖아.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2는 3x 더하기 3이 되고 2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5가 0이었으니까 인수분해를 해서 x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1과 2분의 5 이렇게 x가 2가지 경우가 나온다. 이런 것들은 등차 중앙. 다시 한 번 더, ABC는 등차 수열이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ABC는 등차 수열이다. 2B는 A 더하기 C. 요거 하나 알 수 있잖아. 요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2BA, 2B, 4A. 얘네들도 등차 수열이래. 마이너스 C하고 2B하고 4A도 등차 수열이니까 가운데 항의 2배는 앞뒤 항의 합과 같더라. 이런 거지.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얘는 어떻게 구하냐. 자, 참고로 흔히 말하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부정방정식. 문자가 많다 이거야.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아. 이런 것들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부정방정식의 풀이는 하나의 문자로 정리한다.
문자를 어떻게 정리해? 한 가지 문자로 정리하라. 한 가지 문자로. 그 말은 이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는 거야. 첫 번째 식에다가 내가 2배 했어. 그리고 두 번째 식은 그대로 썼어. 둘이 만약에 뺀다고 생각을 해봐. 0은 빼니까 A끼리 빼고 C끼리 뺐다 이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C는 3분의 2A다. 이렇게 C를 A로 나타낼 수가 있더라 이거야. 그러면 이 C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봐. 2B는 A 더하기 3분의 2A니까 3분의 5A가 되고, 결과적으로 B는 2로 나눠서 6분의 5A라고도 쓸 수 있는 거잖아. C도 A로 표현하고 B도 A로 나타냈잖아. 그럼 다 된 거라고. 이 자리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어서 써봐. A 더하기 B분의 B는 6분의 5A, C 자리에다가 3분의 2A 넣고 보면 A는 같이 떨어져 나가고 여기는 1이 남고 나머지는 통분해서 정리한다. 이게 부정방정식의 풀이 중에 하나야, 하나. 이 정도는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좋지. 자, 뭐 유명한 문제야. 마방진이라고 해서 뭐 이와 같은 형태들의 문제가 있는데, 가로줄과 세로줄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옆으로 있지, 옆으로. 요 식에서 쓸 수 있는 거 뭐야? 2B는 A 더하기 2였다. 이런 거 쓸 수 있어. 여기선 또 뭘 써? 2C는 1 더하기 D. 여기서는 뭘 쓴다? 가운데 항의 2배가 앞뒤 항의 합이다. 이런 거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요렇게 보면 어떻게 돼? 가운데 거의 2배는 앞뒤 항의 합인 거지? 여기서는 어떻게 쓰니? 여기서 2C는 B 더하기 6. 그냥 다 써보는 거야 일단. 가운데 뭐야? 2D는 2 더하기 F. 자, 이와 같이 식이 6개가 나와. 근데 6개짜리 연립방정식 우리가 풀어본 적도 없어. 풀지도 말고 풀 필요도 없어. 6개짜리 연립방정식을 누가 푸냐 이거야. 고등학생이. 관계를 본다 이거야. 관계식을 찾는 거라고. 여기에 보면은 A 더하기 B 또는 D 더하기 F, 아니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를 풀어가지고 다른 형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관계식에 맞춰서 문제를 적당히 정리해 보라는 거야. 적당히 정리해 봐라. 그러면 일단 보이는 것들에서 한번 생각해 봐. 2는 필요가 없잖아. 여기에 나와 있는 얘 보이지? 얘랑 한번 볼까 우리? 자, 첫 번째 12는 2 더하기 F, 2는 2 더하기 A지. A 더하기 인데 순서를 바꿨어. 요렇게 둘이 뺀다고 생각을 해봐. 10은 F 빼기 A. 그럼 마이너스 그냥 곱해버릴까? A 빼기 F는 마이너스 10. 자, 얘는 내가 왜 찾았어? 여기에 문제에서 뭘 찾으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이쪽에다 써봐. 괄호를 풀어서 A 더하기 B 빼기 D 빼기 F. 그럼 빼기 F를 먼저 쓰고 B 빼기 D. 자, 내가 요렇게 나눠놨다 이거야. 자, 이렇게 A-F 방금 전에 찾아놨잖아. A-F. 그러니까 하나의 문자를 찾는 게 아니야. 전체적인 관계를 보고 찾는 거라고. 그럼 B 빼기 D를 또 찾아야지. B 빼기 D. B 빼기 D 어디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식이랑
얘 보이지? 이거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이 C는 1 더하기 D 이 C는 B 더하기 6 자 둘이 빼봐 0은 D-B 빼기 5 결과적으로 B-D는 자 얘가 이렇게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구나. 얘는 마이너스 10이고 얘는 마이너스 5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해서 마이너스 15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써줘야지. 전체적인 관계를 본다. 이게 주 목적이야. 알겠지? 여기까지가 1강 기본적인 등차수열의 일반항과 등차 중항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봤다.